일본에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오늘 북한 미사일까지요. 한반도는 경랑에 쌓여 있습니다. 물론 일도남마로 가릴 수 없는 외교 해법이겠습니다만 결국 우리 정치권에서 풀어줘야죠. 명쾌한 해석, 속 시원한 해법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자꾸 불러주세요. 그럼요.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좀 결과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러시아에서요, 우리 영공을 침범한 데 이어서 오늘 북한의 미사일까지 한국의 안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총체적으로 굉장히 한반도 네. 외교 안보가 문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네. 러시아와 중국이 네. 합동군사훈련을 해서 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침범해가지고 네. 오리발 내고 네. 또 거기에 더 웃기는 것은 일본이 왜 우리 영토에 들어왔느냐. 네. 더 코미디는 우리나라한테 네. 왜 발사했느냐. 이런 수모를 당하는가 하면 네.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체, 네. 비록 단거리 미사일 일망정 발사를 했고 SLBM 네. 3기를 공개를 했고 특히 그래도 네. 북미 정상회담 후 합의된 네. 실무회담을 시작하자. 네. 3주가 넘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가 방콕에서 열리는 ARF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리용호 외상이 만날 것이다. 네. 여기서부터 풀려갈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또 거기를 안 간대요. 리용 외상에 또 안 간다고 하고. 예. 네. 이렇게 모든 것을 조정하는가 하면은 또 일본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함으로써 네. 우리가 총체적으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네. 사면초가다. 아. 그래서 대통령께서 네.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시면 네. 좋겠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네. 러시아의 침범을 보면은요, 이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청와대의 대응, 오늘로 이제 사흘째 국민들이 목소리를 기대할 텐데요. 오히려 러시아의 차성무관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요, 국민들로 하여금 혼선을 빚겠다는 그런 대응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코미디죠. 네.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가 굉장히 목선 기선 후 굉장히 그 어려움에 당했는데 네. 이번에는 잘했어요. 네, 그랬죠. 출두해가지고 우리 공군 비행기들이 사격도 가해버리고 그랬는데 청와대가 또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러시아 차성무관의 말을 듣고 네. 국민소통 수석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네. 이제 또 그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인데 네. 변명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혼선이 왔는데 네. 지금은 이러한 혼선보다도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네. 엄습하는 네. 이 안보 외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쌀 5만 톤 지원할 때는 NSC를 소집하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총체적으로 국민이 불안할 때 또 쌀 5만 톤도 북한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4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북한이 지금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예요. NSC도 네, 네. 소집하지 않고 네. 국민이 굉장히 불안하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좀 기자회견을 갖든 네.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지금쯤은 밝혀줄 때가 됐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국민들은 보호받고 싶은데 청와대는 사흘째 말이 없다. 특히 일본에 대한 그 결기를 보여줬었는데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왜 말을 못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네. 성공을 바라고 특히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북 유화 정책을
사용한다고 하면 네. 안보 면에서는요. 한치의 빈틈도 없이 단호해야 돼요. 네. 마치 김대중 대통령께서의 햇볕 정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튼튼한 안보, 네. 두 번째는 한미 동맹, 세 번째는 한미일 공조, 네. 네 번째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네. 교류 협력에서 평화를 지키자예요.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튼튼한 안보, 네. 한미 공조, 한미 동맹, 네. 한미일 공조가 지금 의심스러워졌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때 네. 국민들에게 또 청와대 참모들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백브리핑해서 설명을 하고 네.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이지만은 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아. 그리고 일본 문제도 이렇게 하겠다 네. 하는 것을 다는 밝힐 수 없지만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나서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그렇죠. 대통령 나름의 일본, 러시아 현 안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경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네. 지표가 좋다, 잘 돼간다, 네. 나쁘다 하면은 굉장히 뭐 화내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입에 달고 돼 있던 모든 지표가 떨어지니까 아무 소리 안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안보 외교 불안에 경제 불안까지, 일본 문제까지 겹치고 있으니까 네. 저는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네. 협력을 구할 때가 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북선 횟집 식사는 뭐 저희가 어제 잘 봤습니다만 북한과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통령께서 진지하게 나설 때가 됐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북한 문제도 워낙 전문가니까 여쭙고 싶습니다만 사실상 종전선언이 됐다고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보면 오늘 미사일 아무리 협상용이라 하더라도요. 판문점 회동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데다가 우리 국민이 억류돼 있는 상태인데 전화도 받지 않고 아예 협상도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마냥 북한에 끌려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까요? 저는 뭐 끌려간다, 끌려가지 않는다. 네. 북한은 늘 상습적으로 그러한 외교를 해왔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어선에 승선한 우리 어부를 네네, 두 사람 다 네. 선언을 두 사람 다 송환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 나쁘죠. 네. 그리고 어떻게 됐든 미국이 실무 협상을 하자라고 네. 기다리고 있을 때 모든 것을 거부하고 사실상 그 메시지를 던진 것은 네. 이번에 미국이 좀 실무회담 나올 때 좋은 안을 가지고 나와라 네. 하는 압력과 함께 이 8월 달에 있는 한미 군사훈련을 네. 하지 말아달라. 네네. 이런 요구일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마치 한미 군사훈련을 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MBC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좀 뒤로 미루거나. 뒤로 미루거나 네. 축소를 축소하자. 시키자. 네. 그렇게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올림픽이 되지 않고 네. 평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올림픽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북한도 평화를 위해서 또 대미 라인도 구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좀 네. 룸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 네. 무조건 김정은 위원장을 공격하는 것도 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강온을 함께 사용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아닌 거기- 미국과 상대를 하니까 말이죠. 본래 거기는 그래요. 통미북남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래도 결국 풀어야 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야 가리지 않고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친일이냐 반일이냐는 프레임 때문에 짝 두 쪽으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오늘 의원님께 여쭤볼 안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국당 쪽에서 친일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이 있어서요. 잠깐 들려드리려 합니다. 예. 함께 보시죠.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모욕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맨날 우리가 뭐라고 하면 무슨 신친일이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21세기 예, 그러면 지금 뭐 죽창가 외쳐갖고 지금 해결한 거 있습니까?
이 정부가 하는 그 프레임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건 역사 논쟁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데요. 결국은 우파 정당은 친일파의 후손이다. 이걸 계속 씌우는 거죠. 결국 이번에 이런 것도 하는 것도 기승전 총선까지 이거 가자 하는 건데요. 저희가 묻고 싶어요. 친일파 후손들은 저 민주당에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예, 친일파 후손이라고 불릴 만한 분이 없으시고요. 뭐 찾아보면 아마 숫자로 뭐 10대 1 정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선 의원 돼서 네. 그 한 20 며칠 후에 발생한 일 갖고 그것도 그 앞에 갔다가 제가 실수로 갔다 왔는데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잘못했다고 유감 표시하겠지만 그걸 갖고 무슨 친일파니 하는 거는 좀 우리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나는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어떻게 들리시던가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김은혜 앵커께서 친일 반일 이 프레임으로 분열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미 네. 나경원 대표의 저 발언은 그 프레임에 갇혔어요. 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업자득했다. 황교안 대표가요. 네. 최근에 와서 제일 잘한 것은 대일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네. 그리고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는 구애됨 없이 하겠다. 네. 잘 했잖아요. 네. 거기서 유일하게 합의하는 것이 대일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합작하자. 이렇게 갔다 와서 네. 자꾸 딴지로 빠지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요,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총질을 하고 네. 민주당은 한국당한테 총질을 하고 도대체 나는 민주당도 집권 여당의 자격이 없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네. 한국당 네. 황교안 대표가 저런 리더십을 가지고 되겠느냐 네. 이런 때는 일본을 공격해 주는 거예요. 아, 지금 국민 정서도요. 네. 처음에 일본 상품 불매 운동할 때 30~40% 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70~80% 국민이 올라갔죠.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에서 네.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것은 나빠요. 네. 그렇지만은 일본은 아베 수상, 고노 외상 전부가 나서서 의아할 것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네. 국회는 좀 저부터 자유스럽잖아요. 그렇죠. 이런 때는 황교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일본에 대해서 일제히 공격을 해주고 네. 청와대 대통령과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이 분업화되는 거예요. 네. 그걸 못하고 친일 네. 반일 음, 얘기를 하니까 그 프레임에 갇혀서 나는 친일파가 아니다? 네. 민주당이 친일파 후손이 더 많다? 그 맞아요? 몰라요, 저는. 아, 그래요. 그걸 누가 믿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본래 한국당 보수라고 하는 것은 친미, 네. 친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색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지금. 네. 지미, 지일이 아니라 친미, 친일의 기준은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보수는 그러한 것이 네. 그 안보를 위해서나 경제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항상 친미, 친일적 네. 행동을 하고 진보는 거기에서 좀 튀죠. 그렇죠. 네. 때로는 반미도 있고 때로는 반일도 하고 싸웠죠. 네. 그러한 것이 우리 기조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분법적으로 갈라버리는 것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그런데 그 가르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일본을 오히려 네. 민주당이 못하고 있으니까 아, 한국당이 세게 그러게요. 규탄을 하면은 아 진짜 믿을 만한 당이다. 말씀 중에 왜 민주당은 조용할까요, 의원님?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나는 그 네.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도 정부도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 아니 차라리 네. 민주당 의원 중에 망언이라도 하는 의원이 나왔으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속은 시원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나서니까 네. 조국 수석을 물론 네. 왜 저렇게 하느냐 하는 비난도 있지만은
국민들은 좋아해서 네. 그게 대통령의 지지도, 민주당의 아.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는 저번에-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는 정치권에서는 일본을 공격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할 때다. 네. 이렇게 분업화하는 것이 좋다. 네. 국익을 위해서.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 쪽에서 좀 거세게 나가줘야 청와대나 아니면 부처에서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그 당연히 공간을 그래야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 네. 화도 좀 진정되는 거죠. 아, 우리를 대신해서 저렇게 네. 국회가 해주는구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나 아니면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듣기에는 약간 이해가 어려운 이 친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보를 보여주는데 그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참모복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리더십의 문제인가요? 저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아, 생각해요. 그래요? 자기가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선까지는 그 리더십이 얼마나 발휘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됩니까? 그건 뭐 네. 한국당에서 결정할 문제고 조금 더 봐야겠죠. 네. 그렇지만 그 리더십 때문에 친박신당이 그러게요. 우리 공화당이 생기잖아요. 네. 자기들은 부인하지만은 한국당 사무총장하고 우리 공화당 박맹우 총리하고 홍문종 대표하고 대표하고. 만나서 뭐 전략공천 서로 연합공천하자 이런 사실이 언론에 네. 나오니까 아 저게 다시 박근혜 당이 되는구나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부인할 필요 없어요. 네. 하고 실제로 있습니다. 만났다고 하시나요? 글쎄 언론에 그렇게 보도됐는데 아, 네. 부인하지 못하더라고요. 만약 안 만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네. 펄쩍 뛸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총선 시즌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의원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민주평화당의 대표는 일제히 하이도로 가셨던데요. DJ 서거 10주기가 됐죠. 총선 때에는 의원님은 어떤 당의 이름으로 나가시게 될 것 같으십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우리 민주평화당에서 네. 하이도 네. DJ 10주기를 맞이해서 갔는데 함께 가지 못한 것은 국민들에게나 네. 서가신 대통령께 대단히 죄송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왜 오늘이 왔는가도 네. 정동영 대표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16명 국회의원 중 네. 3명의 현역 의원밖에 또 당권배. 50여 명의 당원밖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 네. 그 자체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 정치를 모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새로운 사람도 영입을 하고 그리고 호남에 주로 주축을 두시는 분인데 민주당을 안 간다고 하면 과거의 국민당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니요, 뭐 호남에 네. 가고 안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는 이대로는 안 된다. 아.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도 네. 천정배도 유성엽도 장병환도 정동영도 모두 내려놓고 내려놓자. 새로운 인물을 좀 찾아보고 네. 하자. 그런데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보시다시피 음. 손학규 대표가 그렇게 지금 험한 꼴 당하고 있으면서도 네. 대표가 안 내놓으니까 네.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꼴보다는 전부 다 내려놓자. 네. 제가 국민의당 때도 안철수 대표에게 서울시장 당대표 하겠다고 해서 하지 말자. 아. 우리는 감동을 못 준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김성식 의원을 당대표, 네. 김관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내세우고 우리는 뒤에서 울타리가 돼가지고 밀어주자. 네. 근데 오늘 DJ 10주기 말씀드렸지만 DJ 정신을 잇고자 함께 시작하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잘 갈 수 있는 이제 전망은 없습니까? 가야죠. 네. 분열하면 안 되죠. 우리 딸이 그러더라니까요. 아빠 당은 또 작아지냐고. 네. 그런데 분열이 아니라 네. 내려놓고 좋은 인물을 영입해서 네. 그분으로 하여금 총선을 대비하게 하자. 이거예요. 함께 알겠습니다. 갈 거예요. 네. 뭐 또 서로 집을 찾아가시면서 좋은 봉합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좀 여쭤볼까 합니다. 예. 왜냐하면 법사위도 계셨으니까요. 오늘 문 대통령이
현 정부도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밀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죠. 아, 그래요? 그분은 제가 앞장서서 네. 청문회 하면서도 윤석열 총장이 돼야 된다. 네. 모든 것을 내가 모든 언론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김대중, 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네. 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검찰에 있으면서 다 네. 수사해서 구속하고 처벌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네. 저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하고 좀 가까운 편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들 검찰총장 윤석열이 시켰다가 큰일 난다. 내 경험이 있다. 네. 내가 경험이 있는데 결국 검찰은 삼홍 네. 이 사건 때 보면은 큰일 난다. 했더니 그분이 네. 제가 그랬어요. 대통령께 그 말씀 드려봐라. 박지원이 당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네. 그랬더니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저한테 며칠 있다가 네. 연락이 와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간섭을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만약 어떤 비리라도 있으면 검찰이 철저히 척결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제 적폐 수사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 그 어디쯤에 있을지 위원님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